이 신호들을 무심결에 놓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약 먹어서 해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암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기 신호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사실 늘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우리가 잘 감지만 한다라면 아마 크게 건강에 고통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호들을 무심결에 놓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약 먹어서 해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년, 20년 이렇게 서서히 축적되어 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는 것이 걸리기까지는 사실 우리 몸은 계속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의 환경이 바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산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우리는 잘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얕은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산소 공급을 받기도 하고 또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이나 호흡 연습이나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 굉장히 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무직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일부러 복식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은 이렇게 배를 불룩 내밀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하는 호흡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통 복식 호흡을 늘 하진 않잖아요. 흉식 호흡을 얕고 빠른 흉식 호흡만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게 되죠.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는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또 암세포가 더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보내는 신호는 산소 부족이라는 신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 체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의 몸은 약 알칼리성 체질이고 산성 체질은 좋지 않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몸을 산성화시키는지 이게 왜 나쁜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정제의 탄수화물, 정제의 당이죠.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빵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디저트, 액상음료, 달콤한 음료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는 이 환경이 되면 우리 몸은 당에 있는 성분이 인산화가 되면서 몸이 산성으로 쌓이게 되고요. 또 당이 잘못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몸의 산도가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몸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적절한 미네랄들이 잘 공급이 안 될 때에는 뼈에서 이 미네랄들을 빼내서라도 산성 체질을 피하고 약 알칼리 체질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하는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칼슘도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고기가 있죠. 이 고기도 역시 많은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과도한 당 섭취나 과도한 도모성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생기는 만성 염증들이 우리 몸을 계속 산성화시키면서 이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않고 젖산을 활용해서 이 암세포의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암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체질도 중요한 암이 만들어지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요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음식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음식과 운동, 수면, 호흡,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 굉장히 행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실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이 암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생각할 때도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크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꼭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이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면서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은 수축하고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게 되는 몸으로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긴장하면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림프순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잠깐 하루 이틀 그냥 일주 잠깐이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수년 수개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환경에서는 이게 우리 몸이 계속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당분들이 많이 있는 이 몸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 산소 부족, 영양소 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3교대 근무처럼 일주기 리듬이 깨어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또 3교대예요. 계속 밤에 일하는 환경이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몸의 주기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고 제대로 된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고 또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암을 또 부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단 음식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꼭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의 당과 정제 가공한 당, 확실하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빠른 음식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 과당류로 만들어진 어떤 가공된 음료,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빠르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호르몬이 지나치게 자주 부르는 신호를 받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생기면서 만성 염증이 같이 커지게 되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 당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산이 쌓이면서 산성화 체질도 같이 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염증 유발하는 차원에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살찌는 차원, 당뇨병 차원뿐만이 아니고요, 인슐린 호르몬의 항염 작용과도 연관지어서 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하면 단순히 상처난 것의 염증,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염증, 또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만성 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 물질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왜 외부 물질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음식의 문제,
또 스트레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음식, 뭐 가공식품, 또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그걸 빼내기 위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화된 콜레스테롤 경우에도 백혈구의 면역 작용에 의해서 동맥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당분 섭취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혈액을 통과하면서도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양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자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석회화가 됐다, 섬유화가 일어난다, 간 유리 결절이 생겼다, 이런 조직의 변성 수준들도 사실 만성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조직 속에서, 혈관 단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염증들이 오랫동안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만성 염증으로 커지게 되고, 이 만성 염증은 결절이 되면서 점점 혹으로, 암으로 발전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출발은 염증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속에 독소 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먹는 것도, 스트레스도, 또 여러 영양 성분들도,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 좌식 생활인데요. 특히 이 좌식 생활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나치게 오래 앉아 계실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아주 멀리 까지 가실 때 20시간, 30시간 오랫동안 타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에 큰 문제가 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도 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1시간마다 정말 1분만 움직여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앉아있을 때 이 혈액이 하체에 계속 저류가 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매우 빠르게 저산소라는 환경이 처하기가 쉽게 되고요. 저산소 환경에서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나 여러 조직의 염증들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암을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이 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는 어떤 발암물질을 덩어리로 먹고 발암물질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실 암을 해결하는 것에는 답이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암을 키우게 되나요? 암에 걸린 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속에 뭔가 자꾸 쌓아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긴장한 삶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는 자율신경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요, 자율적인 거예요. 내가 호흡도 해야지 하고 호흡하고, 멈춰야지 하고 호흡 멈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적인 반응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 굉장히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불편함인 거죠. 작은 불편함이 잠깐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길게 지속되는 마음의 큰 불편함, 큰 고통들인 거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당, 혈압도 상승하고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근육은 수축되면서 온몸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긴장을 이제 하게 될 경우가 우리 몸에서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 교감신경은 면역세포 중에서 이제
이제 과립구, 호중구, 호상구, 회음구라는 과립구를 지배하고 또 부교감신경, 반대신경이죠. 이완신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완신경인 부교감신경은 NK세포나 대식세포나 이런 림프구, T세포, B세포 같은 림프구들을 주관합니다. 이제 암에 있어서는 일단 NK세포 활성도 검사 들어보셨듯이 NK세포가 활성이 되어야만 암세포를 잘 처리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들이 항진이 많이 돼야 면역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림프구 항진이 되는 환경이 되려면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켜져야만 합니다. 그 환경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 마음이 즐거운 상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이제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대화 나누다 보면 오랫동안 어떤 갈등 관계, 또 직장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 여러 문제, 또 어떤 사업에 큰 이제 잘못된 그런 큰 충격들로 인해서 길게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환경을 바꿔야만 암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게도 스트레스는 조금 뒤로 제쳐놓고 음식에 너무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어느 정도를 크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고 술, 담배 하시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가공식품 막 즐겨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근데 음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하시면 그 다음은 정말 스트레스라는 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균형, 이것을 반드시 챙겨야만 다시 이제 우리 몸이 이 신경계와 면역세포들의 작용이 안정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회복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내 마음 관리, 이제 긴장하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그 긴장을 좀 편안함으로 좀 바꾸시려는 노력들. 안 웃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잘 안 웃고 딱딱한 분들, 웃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더라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래서 꼭 웃으시고 마음의 편안한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우리 몸 전체가, 면역세포들, 또 혈액순환, 몸 전체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숨쉬기는 늘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우세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어떤 충격적인 그 상태 이때겠죠. 또 굉장히 힘든 분, 어떤 분만 떠올리면 막 숨이 가빠져,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떤 힘든 인간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큰 충격이 왔을 때 호흡만 90초 정도 호흡만 신경을 써도 그때 나오는 나쁜 호르몬들이 싹 가라앉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초만 호흡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나 사람을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정말 가슴이 막 뛰잖아요. 호흡이 막 가빠집니다. 그때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호흡이 빨라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막 혈압이 상승하고 있고 감정이 굉장히 나쁘게 치닫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거기서 잠깐이라도 비켜나서 복식호흡을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숨을 쉴 때는 배를 불룩 내밀어서 횡격막을 확 이제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에도 수많은 림프구들, 면역세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만 관리에도 아주 건강에 유익하다. 호흡 수련, 호흡 명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호흡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바뀐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충격적인 일이 막 터지려고 할 때 바로 저의 이제 숨을 인식을 하고 복식호흡을 바로 하는데 정말 1분, 2분만 해도 마음 상태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좀 너무 큰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에 큰 변화가 올 때는 호흡만 1분 하셔도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자율신경 균형의 방법은 감사합니다 중얼거리기입니다. 감사일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심신의학에서 사실 감사일기, 감사치료가 면역력의 안정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주 많습니다. 또 자기개발 쪽에서도 감사합니다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미신적인 게 아니고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나오죠. 근데 정말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좋은 일들을 떠올렸을 때 감사합니다.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었어. 정말 감사한 분이야.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이 느낌이 나오는 그 순간 자체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는 거죠. 내가 감사한 상황이 됐으니까 감사한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좀 감사합니다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좀 일생에 한 번 하시는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늘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듯이 걸어가면서도 하고, 저도 운전하면서 하고, 잠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마다 뭘 감사할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그냥 되뇌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수첩도 있어야 되죠. 핸드폰도 꺼놔야 되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운전하면서 뭘 하면서 입으로 계속 읊조리다 보면 감사한 그 느낌이 굉장히 충만하게 다가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00번 하세요, 500번 하세요, 1000번 하세요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저 역시 저의 스트레스 관리 저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이걸 꼭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면서 면역력이 잘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 생각날 때마다 이 감사합니다를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몸으로 잘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정말 잘 실천하신 저희 이제 내담자 분들께서는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이걸 했더니 너무 삶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이거를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일이 와도 그것이 주는 해로움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떤 힘든 일, 부정적인 일이 오게 되면 그 일에 쇼크가 다 오게 되지만 늘상 이 감사 습관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이 주는 또 다른 변화, 어떤 성장의 경험들, 배움들 이거를 즉각적으로 또 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안 오는 게 좋으나 설령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도 대처 능력이 커진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수치가 암 환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암은 세포의 변성에서 일어난 질병이잖아요. 세포의 하나의 세포의 변성부터 해서 점점 이 세포의 분열이 멈춰지지 않고 주변 장기까지, 주변 혈관이나 림프 장기까지 침투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게 이제 암의 특성인 거죠. 그러면 세포 수준에서 본다라면 암세포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봤을 때 정확하게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에너지를 만든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ATP를 생성한다.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함께 세포의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 고장이 나면 세포가 어느 정도 계속 분열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60회다, 100회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횟수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고 우리 몸은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사라지고 이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될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포 분열 횟수에 제한이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증식하게 된다.
이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영양소 섭취를 못한다거나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된다거나 독소나 염증이 너무 많은 환경에서 변성이 일어났을 때 암세포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에 있어서는 세포 건강 그리고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이것이 암 환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암 환자 미토콘드리아 수치,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미토콘드리아 이 기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기준값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50대 중반의 어떤 여성일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점수가 대략 600점 정도로 산정이 된다면, 실제 이제 환자들의 이 검사를 해보면 300점대도 나오고요. 정말 좋지 않은 분들은 200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한 여성 암 환자분이 방문하셨는데 290점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500점 이상 넘어야 되는 기준 수치가 있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실 때마다 10점씩, 20점씩, 30점씩 이렇게 오릅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좋았던 이 사례로는 300점대였던 50대 여성분께서 현재는 거의 500점대가 넘는 이 수치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몸이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또 이제 폐가 안 좋은 분이었는데 숨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하루에 2-3시간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기준치 점수가 있고요. 이 점수가 기준치보다 200점, 300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점점 10점, 20점, 30점, 100점, 200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면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